화살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시간. 그랬다는 이 약이 이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하석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악당 코칭 자체는 약간 좀 제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고요. 필사일기 자체는 워낙 제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머리가 아파요. 두 개 다 말이죠. 근데 그랬단 이야기 시간은요, 좀 재밌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스토리 자체를 다루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워낙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즐겁게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웹툰을 한 가지 꼽았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요. 저랑 성도 같고요. 그리고 저하고 생각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안나라 수마나라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결이 한 12화인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한 20화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 죄송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고요. 지금은 뭐 네이버 북스에서 애스토어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 5화까지만 공짜로 볼 수 있네요. 알아보니까. 요새 네이버도 약간씩은 유료화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하이건씨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몇 가지가 있죠. 방과후 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방과후 전쟁이구나. 방과후 전쟁 활동이라는 웹툰도 얼마 전에 이제 완결이 났었고요. 그 전에는 목욕의 신이라고 해서 때밀이 관련해서 했었고요. 산다나치의 김창남인가? 그것도 하이건씨 작품인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내셨는데 우리들의 공감대를 끌어안는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그 소재 자체가 우리한테 좀 눈에 띄는 소재를 많이 쓰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안나라 수마나라라는 것은 거의 이제 하일권 씨가 제 생각에는 웹툰 초창기 버전인 것 같아요. 웹툰 초창기 버전 중에서 마술을 소재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이 소재기보다는 마술사가 소재인 거겠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약간 조금은 진부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냐, 여고생이 있습니다. 동생도 한 명 있고요. 부모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동네를 가다가 한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술사의 소문이 어떠냐,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살인마 같은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소녀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그 놀이동산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사실 속사정이 많아요. 이 자체가 이야기가 횟수가 길지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20화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요 인물이 3명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제가 말했던 이 여자아이가 있겠죠. 이름이 뭐였더라? 사실 남자 이름은 나일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자 이름은 윤아이라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나일등이고 여자가 윤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마술사, 이렇게 3명의 구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주연급이니까요. 나머지 조연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요, 나일등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외모가 어떻게 나오냐, 뭔가 혹처럼 나와요. 되게 일그러진 얼굴. 근데 사람들은 걔 보고 되게 잘생겼다고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만화 특징인가 해서 참 작가님이 재밌다 하지만 거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나오는 남자아이가 나일등이라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윤아이라는 사람은 거의 고아에 가깝죠. 고아인데 돈도 너무 없고 근데 공부는 굉장히 잘해요. 집에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유이라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 마술사를 만나게 되면서 뭔가 세상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마술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윤아이라는 여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는 계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윤아이라는 애가 돈이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쌀도 사야 되는데 스타킹도 사야 되잖아요. 제가 뭐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스타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스타킹이 너무나 빵꾸가 많이 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창피했었는데 이 마술사가 이 유나이란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네 물방울 무늬 스타킹이 참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그 마술사는 말로 마술을 부려서 구멍난 스타킹을 물방울 무늬 스타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뭐 이러한 장면들이 몇 개 많이 나와요. 중간에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도 있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해놓고서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진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들게 하면서 옛날에 회상을 할 수 있는 시도 나오고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스토리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제 이 나일등이라는 남자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집은 엘리트 집안입니다. 하지만 얼굴이 약간 좀 일그러져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친구 보고 되게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는 사실 이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이 짝꿍이 된 거죠. 근데 이 나일등이라는 애는 뻔한 스토리잖아요. 이 가난한 여자애가 이쁘고 공부도 잘하니까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처음엔 고백을 했지만 이 여자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지 이 여자애에게 야, 너 성적을 떨어뜨리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과목을 1등을 하고 싶었는데 이 여자아이 때문에 전과목에서 1등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 나일등이란 남자아이는 이 여자아이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지 처음에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성적을 낮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 윤아이라는 여자아이도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워낙 너무나 가난하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여자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 또한 이 마술사에 대한 거겠죠. 이 마술사도 되게 잘생기게 나와요. 근데 이 나일등이란 남자애는 그런 수가 안 통하고 이 여자에게 관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약간 좀 스토킹을 시작합니다. 누굴 만나는 걸까 하면서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 마술사하고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되게 신기한 것은 이 나일등이라는 아이가 한 가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합니다. 자기한테는 전혀 꿈과 희망이 없는데 오로지 공부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집안도 너무 부자고요. 엘리트 집안이고요. 근데 거기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 윤아이하고 그 마술사 이 두 명을 보고 있으니까 그 거지같이 허름한 천막에서 마술을 연습하고 있는 두 명을 보니까 자기는 딱딱한 아스팔트 길 하지만 평탄하죠. 그 길을 너무나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둘은 꽃밭에서 잠시 쉬면서 놀고 있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일등은 마술을 연습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그 꽃밭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당연히 부모님이 와서 말립니다. 혼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었던 나일등은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화도 내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마술이라는 거 자기한테 조금이나마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사건이 한 가지가 터집니다. 그 반 아이들이 마술사 행색을 한 다음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돈을 뺏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술사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생들이 장난을 쳐서 2명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출두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사실 그 마술사는요, 옛날에 나일등 같은 존재였어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 집안이었고 성적도 전교 1등이었던 거죠. 그러던 도중에 미쳐버린 겁니다. 이런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너무나 오래 걷다 보니까 다시는 걷기가 싫어져서 너무 극단적으로 밭에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마술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서는 잘 하지도 못하는 마술을 계속 연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죠. 현실과 꿈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바로 꿈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나일등은 자기만의 세계를 깨버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얼굴이 되게 일그러지고 감자같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자기만의 세계를 깨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출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거울이 깨지면서 그 나이팅의 진짜 얼굴은 우린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정말로 잘생겼어요. 하지만 그 나이팅의 시점으로 이 스토리가 계속 풀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되게 일그러져 보이는 거죠. 세상 자체가. 뭐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여자아이의 도움으로 마술사는 경찰에서부터 도망치고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나이팅은 정신을 차리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꿈과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두 가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끝납니다. 해피엔딩인 거겠죠? 아니면 말고요.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요, 연출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돈 내고 봐도 아깝지 않은 웹툰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뭐 하일권 작가님의 웹툰이라면 믿고 보는 거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누가 다 정해준 길만 가는 게 있잖아요. 마라톤처럼. 이 길을 가서 그러한 테크라고 하나요? 아니면 루트라고 하나요?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착한 아이들 낳고 그러면서 살다가 다시 물려주고 뭐 이러한 삶을 반복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재밌는지 재미가 없는지 말이죠. 이 웹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아마 뭐 꿈을 이뤄라 이런 걸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에 들려오는 감정적인 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출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감성적이죠. 근데 흑백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컬러가 안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진짜 딱딱한 아스팔트,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갈 때요. 그 길을 꾸벅꾸벅 가다 보면은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중간에 쉬고 싶기도 하고 옆으로 빠지고 싶기도 하겠죠. 땡땡이를 치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이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가슴도 있고 감정도 있고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할 시기가 또 그 나이 때니까요. 거기 나오는 고등학생들처럼 우리들 모두가 다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일등해라는 만화 캐릭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딱딱하고요. 너무 정답을 찾았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는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존재를 하면서 중간에 쉬기도 하고요,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반면에 또 그 마술사처럼 이성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면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좋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화라는 겁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여자아이예요. 윤아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주인공으로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도 또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겨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할 부분이라는 것은 아마 나일등이라는 남자아이든 그 여자아이든 그 마술사였든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라는 거죠. 그거 상징적인 의미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꽃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는지요. 그냥 이성적으로 마구마구 걸어가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전투화 신고 행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산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술을 믿으십니까? 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또 인생이 뭐 마술이다, 아니다, 환상적이다,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환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은 또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둘의 조화로움을 잘 맞추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사요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